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공입니다. 일본의 혐한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컴백한 한국 걸그룹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공개된 블랙핑크의 컴백으로 인해 한복의 위상이 높아지자 일본 네티즌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핑크는 지난달 26일 공개한 신곡 How You Like That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대 세계 신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최단기간 1억 뷰 달성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해외 팬들도 들썩였습니다. 특히 블랙핑크가 입은 의상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블랙핑크가 한복을 입고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미국 MBC 간판 프로그램 지미 펠런 쇼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이때 한복 의상을 입고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블랙핑크가 입은 한복은 현대적 해석이 가미됐습니다. 해외 팬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궁금증을 보냈는데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 여느 때보다 전 세계에 알려진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유독 불편한 시선을 보낸 국가 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팬들이 자신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와 한복을 비교하며 적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복에 관한 글을 트위터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한복이 저렇게 화려할 리가 없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 아니냐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한복이 최근 들어 화려해진 이유는 일본이 한국에게 염색 기술을 가르쳐줬기 때문이라며 역시 한국에는 거짓말을 일삼는 민족이라는 어이없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이 말한 것과는 반대로 기모노가 백제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를 보면 475년 백제인들이 일본의 의복 제작 기술을 전래했다고 나오며 일본의 대표적 기모노 연구가인 가와다 마치코는 기모노의 원류는 백제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을 기록하자 야후제팬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한국 전반을 깎아내리는 의견이 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혐한 분위기는 일본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기업이 한국인 직원에게 벌인 혐한 행위에 대해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찌나 심했는지 일본 법원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인 사원에게 일본 회사가 11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일본 후지주택이라는 회사에서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된 서적이나 잡지가 배포됐다고 합니다. 이에 제1교포 여성은 2015년 8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사내 소송 관련 설명회에선 소송을 제기한 제1교포 여성을 심하게 비방하는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집단 따돌림에 이 여성은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적에 의해 차별적 취급을 받아 인격적으로 침해를 당했다며 위법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기업은 도를 넘은 혐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후지주택은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설문조사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 개입 의혹은 일본 언론이 앞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제일 한국인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수법도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마이 미스오 후지주택 회장은 2013년에서 15년에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 및 음성 자료를 보내 오사카에서 열리는 학교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우익사관을 담은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전시회장에서 설문지에 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직원들을 동원해 일선 학교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특히 교과서 전시회장에 갈 때는 회사 배지를 떼고 여직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을 감추려고 한 정황도 엿보였는데요. 2014년에는 설문지를 미리 빼돌려 가기 전에 답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는 등 여론을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방법도 동원됐습니다. 또 시간제 근무를 하는 종업원의 경우 전시회장에 가는 동안 시급을 회사가 지출할 것이라며 참가를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이 교과서 전시회에 참석하면 근무로 인정해주고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을 표창하기도 했으며 오사카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교육장, 교육위원 등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직접 의견을 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시한 중학교 교과서는 2015년 이뤄진 교과서 채택 작업에서 전국 점유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후지주택의 이런 조직적 개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건을 심리한 오사카 지방재판소 사카이지부는 직원들을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한 행위가 종업원의 사상과 신조에 크게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이 또한 엄청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이마이 회장은 이마이 미소 문화도덕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보수 우익 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재반 상황을 종합하면 이마이 회장은 회사에 대한 지배력 등을 토대로 자신이 신봉하는 우익사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일본 극우 세력의 이러한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아베 총리를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틈만 나면 역사 왜곡을 하고 한국 때리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지 아베 정부는 이번에도 혼란스러운 일본 상황을 눈돌리기 위해 또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한국 정부와 입국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문제가 많다며 대만보다 뒷순위가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일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대만을 먼저 입국 규제 완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129개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에 우선 입국 금지를 완화했습니다. 일본의 여러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방문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 한국, 대만이 그 다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최근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만을 먼저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지시가 아베 총리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총리의 지지층 세력들은 중국,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감염 확대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중국에 대한 입국 완화는 거센 반발이 예상될 뿐더러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눈치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외무성에서도 대만을 먼저 완화할 경우 한국, 중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아베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만을 먼저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입국을 막겠다는 아베의 결정에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4월 긴급사태 발령 당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으로 확산세가 증가한 일본과의 교류를 늦출수록 좋다는 의견인데요. 일본에서는 7월 10일 하루 동안 4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각 지자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12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에서 206명, 오사카부에서 32명, 사이타마현에서 31명 등 총 408명이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4일 연속 300명을 넘었는데요. 가장 심각한 곳으로 수도인 도쿄도는 신규 확진자가 206명입니다. 도쿄만 4일 연속 200명을 넘은 것입니다. 최근 호스트클럽 등 접객을 동반하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제는 다른 감염 경로까지 늘어나며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미군 확진자 100여 명은 집계에 포함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의료시설이 빈약한 섬에서 확진자가 다발로 나오며 일본 지방에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해야 한다는 다수의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지지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10일 아베 내각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었다며 최소한 도쿄를 중심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내려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도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아베 내각과 도쿄도 지사와의 내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과 고이케 도쿄도 지사가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스가 장관은 지난 11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에 고이케 도쿄도 지사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가 장관 말을 반대로 말하면 압도적으로 도쿄도의 PCR 검사 수가 많은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투 캠페인을 겨냥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도쿄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면서 오히려 일본 정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책임을 떠넘기게 하면서 서로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이달 20일부터 고투 캠페인이 시작되면 정부와 도쿄도 간의 불화가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투 캠페인은 여행 경비를 할인해주거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캠페인에 총 1조 7천억 엔, 약 19조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도 재확산 상황에서 고투 캠페인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 아베 정권의 성향인 산케이 신문도
도쿄 등 각 지자체는 억제를 위해 힘껏 싸우는 중이라며 이런 시기에 전국 규모로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정책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 이러한 확산세에도 긴급사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경제활동 재개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1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상은 정부가 소비 수요 환기를 위해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을 오는 22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원래 8월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7월 말 직장인의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2주 남겨두고 일본 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최근 일본 내 확산세와 관련해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이 늘어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보이고 있다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그쳤습니다. 대충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때우면서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베 내각은 최근 각종 스캔들, 측근 비리 사건, 코로나 대응 실패를 통해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투 캠페인을 강행해 조금이나마 일본 경제를 살려 연내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 카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총선을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한 후 내규를 변경해 총재 사연임을 노리겠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베의 행보에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또다시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헛발질로 인해 일본을 몰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계속 연임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으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기술적인 독립을 이루었고 한국인들을 자극해 노재팬, 불매운동을 일으켜 일본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한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베 정부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현재 대혼란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일본과 아베 총리의 사연임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